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평일이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강수 확률이 한 10%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산을 챙겨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작으로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5분간 1.06% 상승하며 현재는 7,187.3달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분간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죠. 네, 현재는 7,25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상승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뉴욕 증시도 상승 개장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0.61% 상승한 2,800.38포인트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0.97%, 다우 지수의 경우 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확대로 각국에서 지금 대비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죠. 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조치가 증시 불안을 방어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이 서명된 지 이틀 만에 추가적인 2조 달러를 내놓겠다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과연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글로벌적인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억 USDT가 발행을 했습니다. 재고 보충이라고 하는데 미유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유통이라고 하죠. 미유통 분량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추가 발행을 즉시할 수 있게 준비해 둔 것인데요. 네, 테더의 경우는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강세장 때 당시 엄청난 양의 테더의 추가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추가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놓고 있지 않을까, 내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25일 남은 상태이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꼬집은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Arrow 캐피탈의 CEO의 경우는 업계 비트코인 반감기 시장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 헤지 펀드 3Arrow 캐피탈의 CEO 수주가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매수 사이드 압력을 가중시키는 거대한 공급 쇼크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트랜잭션이 처리될 때마다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제한이 이행돼 별도의 공급 쇼크를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예전보다 조금은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2012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후 1년 뒤 2013년 12월에 고점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 10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1년 5개월 뒤인 2017년 12월 비트코인의 두 번째 역대 최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었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역대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번 5월이 아닌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 2021년 7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안에 얼만큼의 상승이 있게 될지 천천히 우상향하다 한순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래프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회를 8년간 기다렸다는 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켄 거래소의 임원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에게 최고의 기회다. 이 기회를 지금 8년간 기다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라켄 거래소의 임원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혀 없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로벌적 지정학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테스트 기회와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가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개발 책임자인 댄 헤럴드의 경우는 2012년부터 비트코인에 관여해 왔다고 하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의 경우 2020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반감기를 맞으려는 비트코인에는 부도라는 개념이 없다. 미 연준 및 재무부에 의해서 은행이 매초 100만 달러를 새롭게 찍어내는 일이 일어났다.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큰 기회다. 이때를 8년간 계속 기다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제 부양책을 펼치고 있죠. 네, 아까 언급을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미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한 이제 무한정의 달러 발행이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또한 이러한 2조 달러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2조 달러 추가 정책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치의 상승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중하고 로그 차트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를 슈퍼 사이클이라고 칭하고 향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전 세계 금융기관과 국채펀드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두려워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만 달러나 30만 달러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과연 이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그에 따른 비트코인의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겠죠. 네, 현재의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른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여러 가지 현 상황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와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은 영원히 가망이 없다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부터 비트코인의 경우 가치가 곧 없어진다 언급한 인물인데요. 바로 피터 시프입니다. 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시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영원히 가망이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금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아직도 5만 달러가 안 되었냐, 지금도 못 갔다는 것은 영원히 못 간다는 뜻이다. 맹목적인 희망은 버리고 사고, 즉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피터 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한 인물이죠. 여기에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의 경우 신규 매수자가 없다면 게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다, 그냥 가치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가치가 없다고 할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월렛의 비밀번호를 본인 실수로 잃어버린 상태여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실수해놓고 화풀이를 트위터에 해놓은 것이죠. 네, 과연 피터 시프의 언급처럼 비트코인이 영원히 가망이 없을까요? 아마 대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마음속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미 의회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개념이 재등장했습니다. 저번에 처음에 트럼프의 미 부양책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이 나왔을 때 미 하원 의원 측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런 논의가 살짝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디지털 달러는 한 수 제쳐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이제 지원금 제공 과정 논의 중 디지털 달러의 개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미국 의원은 이제 연방 정부가 디지털 달러 계정 월렛을 페드 어카운트를 통해 발행한 1조 달러 코인을 국민 그리고 기업에게 지급하는 ABC 액트를 제안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 이제 비접촉 사회 등 뭐 현금 지급을 이제 이런 시점으로 해서 디지털 달러라든지 중국의 DCEP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지역 화폐로 이런 디지털 화폐의 개념으로 슬슬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중간 단계 역할을 현재의 사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DCEP를 5월에 시험 운용을 개시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DCEP 테스트넷을 하고 있다, 뭐 일부 시중 은행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데, 네, DCEP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디지털 달러, 네, 달러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이제 첫 번째 시종 사례로 동남부의 수저우시에서 5월에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일부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교통비 수당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일부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한정하여 테스트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4월 중에 디지털 위안화 DCEP에 대응하는 디지털 월렛을 정비 완료하고 중국의 4대 국유 은행으로부터 각각의 공무원 계좌에 송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지털 위안화의 실제 운용이 개시되는 수저우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요 실험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디지털 위안화 수령에 대해서는 전용 지갑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급되는 디지털 위안화는 교통수당에 해당한다고 해 이제 당초의 테스트 이용 범위는 교통기관에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네, 이 매체 보도에 따르게 되면 중국의 국민적 결제 앱이죠. 이제 알리페이도 디지털 위안화 기술 개발 및 발행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알리페이 측에서 DCEP와 관련된 특허 5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현 단계의 자료에서는 이용자들이 4개의 4대 국유 은행 계좌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향후 알리페이 등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현금 서비스 앱을 통한 이용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는 15일 4대 국유은행에 해당하는 중국 농업은행이 디지털 위안에 대응하는 앱의 테스트판을 발매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앱의 UI로서 이제 디지털 위안의 환전, 지갑 관리나 즉시 송금 및 트래킹 등이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개혁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 여러분들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또한 지금 느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폐 인플레이션을 뭔가 고의적으로 일으키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CBDC, DCEP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세계 국가 은행들이, 지금 공용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상태이죠.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슬슬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인데요. 네, 한 CEO가 리브라 프로젝트가 USDT 테더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위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TOP의 최고 경영자인 장저 얼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결국 굴복해 단일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키로 했다. USDT의 종말은 예견됐다. 리브라 달러는 USDT를 손쉽게 무너뜨릴 것이고, USDT의 사용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테더사의 준비금 부족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달러를 찾으려는 고객들이 폭증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USDT 때문에 파산하게 될지 모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 V2.0을 공개하며 기존 바스켓 통화 시스템 대신 단일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그리고 리브라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리브라 글로벌 단일 통화에서 법정화폐 연동 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가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 단일 통화에서 후퇴 각국
법정 화폐에 1대1로 가격이 고정된 여러 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문매를 맞으면서 결국에는 약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리브라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체 간 연합체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인 4월 16일 글로벌 단일 통화 개념에 대한 각국 정치권 및 규제 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리브라를 달러 같은 개별 법정 화폐와 연동된 여러 개의 디지털 화폐 버전으로 내놓을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행보는 증권적인 성격을 제거해 리브라가 이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 백서를 공개하면서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 및 미국 재무부 채권을 갖는 증권으로 구성된 통합 바스켓에 연동해 리브라를 올해 안에 글로벌 단일 디지털 화폐로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리브라가 금융 안정성 및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서 쏟아졌죠. 결국 이제 타협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의 방향 전환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리브라 네트워크에 참여한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등 금융 관련 회사들이 처음에는 협력사로 이름 올렸지만 중간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스터카드의 CEO 같은 경우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다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은행과의 협력도 우선순위로 현재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단테 디스파르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정책 총괄은 리브라는 준비금 관리를 위해 은행이 필요할 것이고,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은행이 아니고 은행이 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그동안 리브라에 대해 글로벌 송금 및 온 오프라인 결제용으로도 쓸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통화바스켓을 기반한 단일 글로벌 화폐를 표방한 것도 글로벌 금융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네, 애초에 리브라에서 강조했던 금융 혁신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이제 리브라가 실제로 발행이 됐을 때 뭐 어떤 방향으로 써든 지금 정말 글로벌적인 대기업에서 발행한 첫 번째 암호화폐이고 엄청난 수의 지금 회원수를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가 만약에 딱 정식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중국의 DCAP나 디지털 달러보다 더욱더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가 말레이시아 플랫폼과 협력을 하여서 120여 개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사가 말레이시아 플랫폼과 협력을 하여 120개국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중소기업 결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120개국 국가로 확장하겠다, 유투데이가 16일 보도를 했는데요. 네, 리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말레이시아 국경 간 결제 서비스인 머니매치와의 파트너십을 알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리플렛의 플랫폼을 추가해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블록체인이었던 기업이었던 유니콘 기업 리플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파트너십인 글로벌 결제 앱 머니매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머니매치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레이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일을 했다. 그에 따르면 은행들은 참가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FX 외환거래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렛에 합류하고 난 후 우리는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다. 리플렛에 합류한 후 갑자기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 말은 리플렛 그리고 리플사의 이런 네트워크가 견고하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리플렛 파트너 리플사와 협력을 하면서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이틀 걸린 대신 이제 최소가 몇 시간 만에 결제를 완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파트너십일까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휴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리플은 이에 대해 왜 다시 발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리플 게시물 아래 댓글에 있는 사용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혼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웹사이트 기사는 리플이 머니매치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2018년 리플과 머니매치가 그들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말레이시아 아울렛 핀테크 뉴스의 기사에서도 말레이시아 플랫폼이 암호화폐 송금 분야에서 리플의 주요 라이벌인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맺고 은행과 협력했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머니매치 역시 스텔라 블록체인과도 성공적으로 제휴를 했고 머니매치가 이제 멀티 블록체인 지원 국경 핀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함에 따라 향후 스텔라 파트너사와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텔라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그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커뮤니티가 다 알아차렸고 내용으로 기사화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탈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개발 의도가 디지털 금이 아닌 P2P 현금이다. 네, 탈중앙화 블록체인 간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중앙화된 게 아닌 이런 현금으로 개발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트코인 개발자 잭 보엘과 이제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 디지털 금이었는지 여부에 관련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잭 보엘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터넷상에 귀중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반면 비탈릭은 백서를 인용하면서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P2P 현금이 되기를 바랬다. 디지털금은 단순한 보너스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유튜버 본인의 생각도 약간 이제 비탈릭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건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트코인이 애초에 디지털금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탈중앙화된 현금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백서를 보게 되면은 P2P 현금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이 팩트이죠. 네, 미크립토 산업공공정책지원 정치활동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 중심 정치활동위원회 홀드랩 LPEC이 이제 크립토 산업의 이익이 될 공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목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인류 디지털 진화의 차세대 개척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학대학원 교수 제임스 쿠퍼는 암호화폐 업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설립 기부자 중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제미니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엄령 6년 비트코인 스타트업 펄스가 이제 폐업 결정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6년째 되는 비트코인 스타트업 펄스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데 펄스의 경우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보유자와 가상화폐 투자자를 연결해서 아마존에서 최대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사용자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트카드를 살 수 있었는데 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이고 서비스 종료일은 6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펄스에 가입돼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 증시는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개장도 하고 상승 마감도 한 것인데 블록체인 테마주는 1.5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4%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6%, S&P 500 지수가 0.58% 상승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증시 블록체인 테마주의 경우 평균 1.5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5포인트 하락한 1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이 아닐까. 내일 나오는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점수 한 20대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포인트만 보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악화가 된 거죠.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언급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7.52% 상승하며 86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3.20%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21만 원대를 지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3위 리플 XRP 같은 경우는 6.03% 상승하며 23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의 비트코인 캐시도 10.8%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28만 7천 원대, 이오스가 1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위의 테조스도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며 2,5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